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8.28 예. 전대를 앞두고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 친문간 대결 예. 그렇게 지금 그동안 구도가 예, 잡혀왔었는데 흘러왔었죠. 지금 전해철, 홍영표 예. 두 분 다 이제 불출마를 예, 선언했고 선언했죠. 뭐 선언은 안 했지만 서른이라든가 이인영 예. 뭐 거론되는 사람들도 다 사실은 꼬리를 내렸어요. 네. 예. 동반 사퇴하자는 건 나 안 하려니까 너도 좀 하지 마 그런 거니까 이미 정치권에서는 기세가 꺾여서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것에 그 공백을 뚫고 나온 게 이른바 97세대라는 예. 사람들의 그런 세대 교체력 이 바람을 지금 일으키겠다고 나선 사람이 투강 투박입니다. 그렇죠. 이강 이박이라고 하는 예. 그 두 사람이 강훈식. 강병원, 예. 강훈식 그리고 박용진, 박주민. 예. 일단 현재는 이 네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뭐 부산의 전재수원 그런 분들도 거론은 됩니다만 실제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강병원 의원이 지난달 28일이죠. 출마 선언했고 그 다음에 박용진 의원이 30일 날 그리고 강훈식 의원이 3일 날 이렇게 선언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박주민은 뭐 고민하고 있는데 나서는 쪽으로 돼 있고 그래서 민주당의 당권 경쟁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해볼 만한 싸움이 되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우선 97세대 예. 이건 뭐 70년대생으로서 90학번, 예. 90년대 학번을 97세대라고 그러죠. 옛날에 뭐 386 이런 식으로 예. 만든 건데 요 전부 젊은 분들이고 40대 후반부터 50대. 예. 50대입니다, 대부분이. 70년 하면은 지금 2022년이니까 50입니다. 이 박영진, 강병훈 의원들이 다 51세입니다. 73년생부터는 49세니까. 예. 예. 하여튼 뭐 그거는 좋은데 우선 딱 그 결론만 내리자면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인 느낌은 들죠. 예,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의 워낙 그 무게감이 뭐 좋은 쪽은 나쁜 쪽이든지 무게감이 커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97이 힘을 자꾸 얻게 되는 어떤 보도도 나오고 그런 당내에서도 지지를 받느냐. 지금 아까 우리 이재명 의원의 그 형사사건 이야기도 했지만 그게 심화될수록 이재명 의원은 자꾸 힘을 좀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뭐 당대표가 아니라 의원이 돼가지고 무슨 방탄조끼를 입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의원이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그 범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없었으면 또 덜한데 그런 게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지금 대장동, 백현동, 뭐 법카 이렇게 되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의 어떤 개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야 뭐 맹목적이니까 한다 하지만은 어떤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으로서는 조금 불안하다. 이 느낌 가지고 당연하죠. 네. 우리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성상납 문제 하나 가지고도 거의 지금 뭐 이런 상태에서 그 천억대, 뭐 조대의 돈이 왔다 갔다 한 사업에 이재명 의원이 개입돼 있다는 지금 혐의를 받고 그다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이제 현실로 실제 혐의로 드러날 건데 당 대표가 그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 그러면 당 대표가 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지율이 약간 올라갔지만은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이거 더불어민주당 뭐 완전히 그냥 그 나물에 그 밥 내지 아니면 옛날하고 똑같네라고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큰 게 이제 2024년 총선이고 한데 과연 이재명으로 그게 국민의힘이나 지금 여권에서는 계속 그 문제로 몰고 간다면은 총선에서 참패하고 총선 참패하면요 2027년 대선 또 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때문에 지금 이재명 브랜드로서 과연 총선과 대선을 치러낼 수 있는지 이거는 극히 의문스러워져요.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물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나가냐 마냐 하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사실 1년 얼마 전만 해도
진짜 그 패족은 아니지만 거의 힘없는 정당이었는데 갑자기 이준석 되고 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 대통령이 되고 지자체 성공한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젊음의 힘이다. 예. 이걸 더불어민주당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40대 후반 내지 50대로 갈아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선이나 이런 거는 유력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4명을 볼 때 아직은 뭐 크지를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유력 대권 주자로 볼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4명이 전부 다 그냥 고만고만한 그 사람들이지. 이런 경우에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개혁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왜 그 호남의 도장이 투표소 가면 달라진다는 식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개혁이라는 건 당위성은 알고 있는데 실리를 따져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힘을 가지고 어떤 유력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국민의힘하고 싸울 때 과연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냐 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당대표 선거할 때는 이게 네 사람이 좀 힘들지 않겠냐. 그렇다면 뭐냐? 이 네 사람은 연대밖에 없다. 연대를 해도 사실 힘들지만 이 네 사람이 나온 거는 이제 전부 다 어떤 자기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물론 당대표 후보에 한번 나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좀 위상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이제 이 네 사람이 결국은 이제 이 상황을 봐가면서 연대를 할 것이다. 예. 연대를 해도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결판은 어디서 나느냐? 당대표 선거에서 득표율로 날 것이다. 그렇죠. 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은 어떤 97세대 그리고 세대 변화의 바람이 아마 잦아들 가능성이 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말은 나오겠지만은 그게 막 주도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왜 인천에서 개항에서 됐을 때도 압도적으로 되지는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만일에 이 97세대가 상당한 지지를 얻는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 어떤 지도력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흔들려는 사람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조금만 뭐 나오면은 좀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선거는 이 4명 후보 2강 2박의 어떤 투광투박이라 그랬나요? 영어하고 한국말을 섞었으니까 2강 2박이 좋습니다. 2강 2박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연대 그리고 득표율 이게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항로를 결정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어대명이란 말이에요. 어대명. 예. 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리고 당내에 그런 이 절대적인 지지를 한 70% 이상을 받고 있으니까 뭐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하신 그 4명 모두가 이 국민들은 물론이고 당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별로 없거든요. 저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박영진 의원 정도가 그동안 쓴소리 자기 목소리를 좀 내온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죠. 다른 분들은 좀 이상한 쪽으로의 목소리를 낸 분도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치어리더 역할뿐이 못하는 것 아니냐. 이재명 민주당 만드는 페이스메이커. 그러나 이 네 분들 특히 뭐 박용진 의원이나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지 이재명 가지고는 2024년, 2027년 희망이 없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 박용진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은 특정인의 기대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기대감에 빠져 있다. 절망적 기대만.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은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여기도 또 박지원이 또 한 말씀 합니다. 뭔가 새로운 흐름만 만들어낸 다음에는 이 선거라는 건 참 모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 개항을 해서 이재명이가 그렇게 아주 혼찌감이 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젊은 네 사람의 이 97 그룹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다면은 얼마든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새로운 흐름이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과의 차별화된 어떤 쇄신의 그런 모습, 또 하나는 이제 단일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박시훈 전 원장이 그랬다면서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희망사항이다. 저는 뭐 좀 냉정하게, 예. 아니 저도 그 더불어민주당이 좀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새로운 사람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 의원 물론 자기는 뭐 그 새로운 기치를 내걸고 나왔지만은 너무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이, 전 국회의원 딱 한 번 이번에 당선됐는데 때가 그렇게 많이 묻은 국회의원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옷을 어제 백화점에 사서 입었는데 남이 많이 입던 옷이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됐지만, 저는 한 가지 조금 그 항상 우리 정치에 대해서 좀 이 비관론을 가지는 게, 사실 70년대에 40대 기술론, 예, 아시잖아요. 김대중, 김영삼, 이철성. 예,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계속 기술론 나오고 세대 변혁하자는데 이제가 정치는 맨날 똑같아요. 맨날 패거리 정치, 파당 정치, 지금 아까 우리 국민의힘 이야기도 했지만 거기도 결국 뭐 윤핵관하고 어떤 파당같이 느끼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지금 이강이박이 어떤 세대 교체를 들고 나왔지만은 뭔가 확실한 걸 보여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구두선으로 세대 교체 이름만 들고 나오고,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한 비판,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그 세대 교체론을 들고 나와서 승리하겠다,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조금 그 당 대표로서의 그 격에 어울리는 체중 무게 가지고, 그 다음 당 대표로서의 어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완전히 황골을 탈퇴하는 어떤 당 체질 개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팬덤 정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이재명 지금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로는 있죠. 항상 어떤 정치가 어떤 일방 독주, 그 다음 상대방과의 어떤 그 타협 조정보다는 어떤 상대방을 죽이고 올라서는, 지금 검수완박이니 전부 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체질이 그렇고, 제가 지금 박용진, 이강 이박 중에 있죠. 검수완박 그 투표할 때, 예? 반대 투표 기권했단 말 못 들어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당 대표가 되면 변혁하게, 나는 믿지를 못해요. 그건 당 대표 되기 위한 구두 선에 불과하지. 그래서 그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나서 어떤 그 개혁의 어떤 기치를 내세울 때 제가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제가 믿을 수 있는 거지, 행동은 구태의연하게 어떤 당의 어떤 독주의 그 힘을 보탠 사람이 당을 개혁하겠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네 사람 중에 누가 되더라도 또 당도 마찬가지. 우리 이준석 대표 될 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당 대표가 어떻게 확 달라질 줄 알았는데, 사실 뭐 윤석열 하나의 개인기로서 대통령 된 거지 어떤 당의 힘으로 됐다기보다는요. 그러니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지만 97세대하고 이재명하고 누가 되든 또 구태연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어떤 이 이강 이박이 진정으로 대표가 된다면 이번에 안 되더라도 있죠.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40대 기술원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랬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당권을 잡고 그 후에 대권을 잡아서 우리 정치가 변했느냐?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 정치 문화라든가 정치판 전체로 봐야지, 어떤 특정인이 그렇게 바꾸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꼭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더합니다. 사실은 그 정치 틀이라는 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딱 어떤 틀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정치는 그래도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 우리가 선진화 가고 있고, 정치도 민주화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97 그룹들이 세대 교체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명의 현재의 그런 세에는 미치지는 못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른바 40대 기술원을 찾았던 그 사람들도 그 당시에 유진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구상유치하다고 했는데 바람을 일으키면서 유진산을 밀어냈어요. 또 뭐 가까이는 이준석 대표만 해도 그때 이준석 나올 때 다들 웃었죠. 뭔 저 30살까지 무슨 대표 온다고 나왔느냐. 당연히 그 당시에 누굽니까? 주호영이라든가 예, 나경원 예, 예. 또 좀 다선 의원들이 될 걸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당시에는 김웅 의원이 더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바꿔버린 거거든. 당원. 이래 가지고는 우리는 희망이 없다. 어떤 사람이 뭐 나경원이가 되든 주호영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뭐 대권은 나오지 않더라도 누가 대권 후보가 되든 칠 수밖에 없는 또 싸움이 되는 거라. 당원들이 깨달으니까 그걸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흐름, 그러니까 이 권리 당원이든 당원들이 이래 가지고는 이재명이 가지고는 안 총선 된다. 이기기 어렵다. 저 사람 어차피 대권 나가도 어렵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희망론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고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속마음을 이야기할게요. 예. 아까 제가 이재명이 된다는 거는 그건 현실적인 지금 새 싸움이 그렇죠. 그렇다는 거고, 저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이 되는 것보다는 누가 되더라도 좀 흠이 없고, 예. 깨끗한 사람, 좀 정과점 없고, 이런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바꿀 수 있고, 어떤 좀 이렇게 좀 점잖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든 또 여론조사도 들어가니까요. 거기서 좀 바꿔보자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힘들더라도 좀 바꿔보자는 그 어떤 국민 여론, 그 다음 당원들의 생각, 이게 좀 반영돼 가지고, 이 2강 2박이 꼭 2강 2박이 아니더라도, 진짜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저 소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국민의힘만 하더라도 그 변화 동력들이 있었어요. 예. 뭔가 바꾸지 않고는 우리가 그렇죠. 4연패에서 예, 벗어날 벗어날 수 없다. 지금 민주당도 3연패입니다. 4.7 그렇죠. 대선 지선 그렇죠, 다 그렇죠. 졌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는 너무 진영 정치를 하면서 대깨문이랄까 예. 이번에 이제 개딸로 개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이 패턴 정치가 화석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걸 과연 깨겠느냐. 예, 예. 일반 당원이라든가 그런 힘으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사실은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권 후보로는 뭐 이재명 아니라도 김동연이도 이제 이제 크고 있더라고요. 있고, 예. 뭐 김부겸 전 총리도 언제든지 정계 복귀를 다시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아마 많이 나올 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 대표는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민주당이 바뀌었네. 네. 그걸 보여주는 그럼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그런 인식만 당원들이 갖는다면은 네. 얼마든지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과거 이해창 총재 시절에 이인재 게임이 안 됐는데 TV 토론에서 이인재가 월럽 차려보니까 완전 바람이 일으는 거 아닙니까? 뭐 이해창을 깨지는 못했지만 거의 버금갈 네. 정도로 바람을 일으켰거든. 그러니까 힘이 세진 거고, 이번 경우도 뭐 박지원 그랬대요. 이 사람들이 설사 당권을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힘을 합쳐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버금가는 힘을 발휘하면 이재명이 절대 독주 못한다. 그게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요, 좀 전에 이제 뭐 딴 거는 뭐 다 맞는 말씀이고 저도 동의하는데, 이재명이 되더라도 힘을 쓰지 못한다. 근데 이재명의 지금까지 어떤 그 성격, 그다음 행적을 보면요, 이재명은 만일에 이 대깨문 또는 979로 이게 되면 어떻게 당을 쪼갤 사람 같아요. 저는 오히려 어떤 자기 힘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재명은 그만큼 위험한 사람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네, 그렇죠. 어떤 당의 단합 이런 것보다는 내가 대권 후보 다시 나가고 공천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 어떤 당이 뭐 전부 다 해가지고 개혁하고 어떤 국민의 그 신임을 다시 받고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박지원 전 원장의 말씀에 그 말씀도 맞을 수 있겠죠. 그 본인이 좀 절제하고 자제한다면 그렇지만, 이재명 의원은 자기 절제,
자재 이런 게 좀 부족한 면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을 오히려 분열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또 하나 민주당에서 새로운 흐름이 엊그저께 광주 전남원 16명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로남불, 책임정치 부재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그러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나야 한다. 사실 민주당의 뿌리는 호남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광주예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37.7% 분이 지방선거제 투표율. 그러니까 이걸 이낙연 전 대표는 탄핵을 해버린 거다. 민주당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광주 전남의원 16명이라면 거기 있는 의원들 다 다죠. 예. 이 얘기는 바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이게 적자는 그 파장을 앞으로 일으키죠.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2강 2박의 97 개혁보다도 이 호남 의원 16명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더 이재명한테는 더 아프게 그렇죠. 다가갈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요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 대선에 다시 나선다 할 때 사실 호남의 지지 없이는 있죠. 뭐 이 영남 벨트는 안 되는 거고 그다음 그 경기 그다음 서울 이쪽 아닙니까? 근데 호남이 거기서 일정 지지율 저번 대선에서는 한 80% 얻었나요? 80% 조금 그 정도 얻었을 겁니다. 예, 거기서 실패해버리면은 본인이 대권을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호남 의원들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거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은 전남 광주 의원들 전원 거기에 이재명 노 이렇게 그분들이 밑바닥 민심, 광주 호남의 밑바닥 민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도 윤석열, 이재명일 때 그렇게 이재명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이재명을 안 된다는 이번에 이제 이재명이 떨어졌잖아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왜 떨어졌냐 그거는 호남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제 생각에는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대권 후보 될 때 있죠. 이게 계속 올라갈 것인가 지지가 저는 내려가거나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그런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호남 의원들의 16명 전원이 그 광주 전남 의원들이 이렇게 성명을 내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당권을 차지한다.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그동안 뭐 서른 의원이라든가 또 김민석 의원 이런 분들이 뭐 분당 얘기까지도 했어요. 거기에는 금기현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아니 지금 민주당 내에서 호남이라는 게 뭐냐 의원들이라는 게 완전히 지금 저 변두리 세력이 돼버렸다. 중심권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저런 식으로 이재명으로 간다고 하면은 호남에 독재 세력화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분당의 큰 불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금 의원으로서는 있죠. 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장래를 위해서 계속 그 뭐 당대표 이런 거 잘 노리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당대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찰, 검찰의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본인은 아마 그 대응으로 지금 당대표 그러니까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명 의원은 원래 생존 비법이 생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마 본인이 지금 이게 당대표 안 하면은 이게 큰일 난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근데 호남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알잖아요. 저 사람 갖고 안 되겠어. 아니 그리고 그거요. 지금 당대표 되는 게 자기 살려고 민주당의 어떤 그 집권이라든가 여기보다도 자기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호남의 어떤 양식 있는 분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그렇다면 지지가 더 떨어질 거고 만일에 진짜 그 혐의까지 전부 입증돼가지고 기소가 돼버리면 이게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는 정당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그 수사가 있는 걸 민주당 의원도 다 알고 있잖아요. 있는데도 우리 저번 대선에서도 이거 전과 사범인이 뭐 다 알고 있는데도 뽑아가지고 결국 떨어진 건데 이 지금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합리적인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그걸 무릅쓰고 찍느냐 이거죠. 뽑아주느냐, 당대표로. 그렇게 될 때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호남의 경우 완전히 돌아설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지 예. 않습니까? 피부로 느끼기 그렇죠. 때문에 이재명 안 된다. 말은 이재명이라고 말은 없지만 이재명 노라고 선언한 거라. 그럼요. 안 그러고 그러면 이재명이가 설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 40대 세대 교체론 그 97그룹의 목소리가 지금은 미약하고 뭐 현재 상태로 본다면은 어대명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2달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아직 그 정계 양상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민주당도 세력 구도가 확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희망이라도 예. 좀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당 저리 가지고 예, 안 되죠. 뭐 민주당 잘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윤석열 정부가 망합니다. 예. 그리고 수사도 지금 2달 하는 거 남았습니다. 보세요. 지금 하는 예, 거. 수사도 2달 정치는. 남았습니다. 예. 예, 어떻게 될지. 예. 민주당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 2024년 총선까지 끌고 가면은 지금도 국회도 자기들끼리 열어갖고 국회의장도 뽑겠다고. 그러니까요. 뭐 지금 저런 식의 정치가 했어야 되겠습니까? 일반 그런 차원에서 예. 민주당이 제대로 된 새로운 리더십, 정말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리더십이 나오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좀 이 97 그룹들이 힘을 내주기를 네. 기대하는 차원에서 예. 제가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아, 저는 그런 면에서 이상민 의원 같이 예. 중도 합리적인 분이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도 이제 또 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가 없는데 참 예. 제가 볼 때 괜찮은 분이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이제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2달간의 장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여 변호사님 뭐 저하고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네, 하시죠. 저도 고 교수님 희망 사항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